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장의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말이 들리시나요? 이 영상은 볼만할까? 오늘 저녁엔 뭐 먹지? 아까 회사에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어디에서 뭘 하든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마음의 소리를 분명히 듣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계속해서 주절되는지, 그리고 그 목소리가 정말 나인지 궁금해 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런 질문에 답을 해줄 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음 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셨을, 아님 꼭 읽어봐야 할 책.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입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목소리, 그것은 진짜 나일까요? 말하는 것도 나고 듣는 것도 나라면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걸까요? 그 목소리를 멈추려고 속으로 이렇게 소리를 질러볼 수도 있죠. 그만 좀 떠들어. 잠 좀 자자. 그런데 이것도 또 하나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그럼 이건 또 누구란 말입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을 맴도는 이 목소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한 걸음 물러나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그 목소리가 일종의 소리 기계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는 하루 종일 틀어놓은 라디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와서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그 사람 중 어느 누구도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그 라디오를 듣고 있는 사람일 뿐이죠. 나는 그저 듣고 인식하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중 어느 것이 진정한 자신인지 찾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내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마음의 소리를 객관적으로 들어보면 그 대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걱정들이 거의 전부죠. 사실 우리의 삶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삶을 놓고 떠들어대는 마음의 목소리인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그토록 부질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왜 그렇게 계속 올라오는 것일까요? 저자는 이에 대해 물이 끓으면 주전자가 소리를 내는 것에 비유합니다. 풀어내야 할 에너지가 속에 많이 쌓인 것이죠. 잘 관찰해보면 두렵고 불안하거나 무언가를 욕망할 때 이 목소리가 극도로 활발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의 소리는 외부 세계를 필터링하는 역할도 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건 진짜 날 것의 현실이 아니라 나에게 맞게 해석된 나만의 현실인 것이죠. 즉, 마음이 만들어낸 현실의 모조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마음의 목소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목소리가 불안하다고 하면 그 즉시 불안한 내가 되고, 그것이 기쁘다고 하면 그 즉시 기쁜 내가 되는 굴레에서 벗어나 그것이 내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지켜보고 있는 자임을 끊임없이 스스로 상기시켜야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걱정과 불안, 온갖 혼란의 근원인 그 마음의 소리를 진정한 영적 각성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안의 목소리와 참나를 분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평생을 그것이 나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살아왔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마음의 소리를 한 방에서 같이 사는 룸메이트에 비유합니다. 이 룸메이트는 한시도 쉬지 않고 나를 쫓아다니며 떠들어대죠. 변덕이 죽 끓 듯하고 불평불만도 심합니다. 아침에는 오늘은 꼭 운동을 하자고 하다가 저녁엔 피곤하니 쉬자고 합니다. 새 옷을 샀는데 이내 룸메이트가 색깔이 안 어울린다며 흠을 잡으니 그 옷을 입기가 싫어집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룸메이트에게 휩쓸려서 끊임없는 감정 기복을 겪으며 인생을 허비하실 건가요? 이 룸메이트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되는 것을 자각하는 것, 즉 룸메이트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을 수만 있어도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작은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루 동안 내 안의 룸메이트가 무슨 짓을 하는지 한 걸음 물러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습을 하기 좋은 때가 있는데 바로 샤워할 때입니다. 샤워하는 동안 목소리에 동화되지 말고 깨어있는 의식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차려 보시기 바랍니다.
실로 종잡을 수 없이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뛰어다닐 겁니다. 이렇게 내면의 목소리를 룸메이트처럼 외부 인격화하여 나의 마음속에서 무엇과 함께 살고 있는지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썽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러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서 떠들어대는 게 내가 아니라 마치 룸메이트 같은 존재라면 그걸 듣고 있는 나는 대체 누구일까요? 나는 외부의 어떤 것도 아니고 내부의 생각이나 감정도 아닙니다. 나는 그것들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자로서 특별한 속성을 지니고 있죠. 그 속성은 순수한 인식이자 의식, 그리고 존재한다는 직관적인 느낌입니다. 의식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내 앞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의식의 스위치를 끄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의식이 있으면 눈앞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아무것도 없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는 보는 자입니다. 의식의 자리에서 살면서 내 앞을 지나가는 사건과 생각과 감정을 보고 인식합니다. 생각과 감정과 형상을 내다보고 인식하는 의식의 중심, 그 중심 자리가 참나의 자리인 것이죠. 그것이 불교의 불성, 힌두교의 아트만, 기독교의 영혼의 자리입니다. 자신이 경험을 인식하고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주변의 사건 속에서 허우적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보통 우리는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죠. 어떨 때는 행동과 동작이 더욱 굼뜨고 부자연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경험하는 자각몽 속에서는 꿈을 깨지 않으면서도 이것이 꿈이라는 걸 알고 있기에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매트릭스에서 각성한 네오처럼 말이죠. 이 차이는 일상에서 자신이 경험을 인식하고 있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다른 예로 우리가 가상현실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해보죠. 이 가상현실 게임은 너무나 정교해서 헤드셋을 착용하는 순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촉각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의 초점은 완전히 게임에 함몰되어 어느 순간 내가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립니다. 더 이상 이 게임에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는 나조차도 없죠. 나는 게임 속 캐릭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의식이 안에서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 대상에 완전히 함몰됩니다. 의식이 자기 자신, 즉 참나에 집중할 때 우리는 생각 자체를 인식하는 대신 내가 생각을 인식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참나의 본성을 들여다볼 때 이는 곧 인식하고 있음에 대한 인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명상의 가장 높은 경지이기도 합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게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새로운 우주가 펼쳐집니다. 이것은 대단히 특별하거나 어려운 어떤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의식의 특정한 대상에다 투사하기를 멈춘 것일 뿐입니다. 이제 나는 스스로 자기라고 생각했던 그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인간도 아니며 어쩌다 한 인간을 지켜보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저 지켜보는 자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나는 누구인가? 진짜 나는 누구인가? 이제 스스로 그 답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